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 이웃 한일 관계의 여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정보 교류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과 24개의 넘는 나라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정을, 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정도의 관계 속에서 물론 특수관계가 있지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백학순 박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이번 한일 군사 기밀 보호 협정은 우선 이 정부에서는 처리하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서 국회 그리고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협정이 남북관계 그리고 한 번 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굉장히 대결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냉전 구조로 할까요? 이런 걸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권의 담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주권의 담지자인 국민을 속이고 그것을 비밀리에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했고요. 마지막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제 지금 이미 정치적 비용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네 분의 입장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 말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온 기자지망생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정말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북 분단 상황과 정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정에 대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개 처리를 약속한 것과 달리 6월 29일 날 비공개 처리로서 정말 협정 선언 1시간을 앞두고 정말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것은 가장 큰 외교적인 결례이자 이미지 실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하는 과거의 두 가지 외교 사례가 있는 만큼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에 정말 대만과의 일방적인 수교 파기 선언으로 정말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던 것과 또한 좋은 사례로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가 정말 피 터진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공동 개최로 인해서 한국은 개막전을, 일본은 결승전을 획득했던 그러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전략이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정말 아직도 반일 감정이 남아있는 국민적인 정서와 정말 일본 자위대의 그 전시 상황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라는 이러한 독소 정황에 대해서는 정말 FTA 조항과 같이 정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독소 정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정말 비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독소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협정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논란이 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협정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온 조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대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두 가지 면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호협정 자체가 정확한 내용은 그겁니다. 한일 군사 정보 교류에 관한 조약 이 정도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충 협정으로 해놓고 밀실에서 얼렁뚱땅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태가 이제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언제까지 이런 이제 모양새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 문제라든가 동해 문제라든가 표기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진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일본인데 그럼으로써
자기 헌법, 자기 나라의 헌법에도 있는 헌법 구조에 있는 그 평화 헌법을